아침부터 폭염경보 문자가 안때가 들어옵니다. 오후에는 폭우주의보가 또 들어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저녁에는 서쪽 하늘에 아름다운 또 노을이 펼쳐집니다. 오전부터 푹푹 찌는 그런 폭염에 따가운 햇빛이 또 그러다가 갑자기 거세게 쏟아지는 그 소나기,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그런 날씨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더위는 잘 피하고 계신가요? 혹시 냉방병에 걸리지는 않으셨겠죠? 폭염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많은 분들도 있죠. 당신은 어떻게 견디시나요? 소나기가 쏟아지는 동안 또 당신은 어떻게 비를 피하고 있나요? 흠뻑 젖지는 않으시나요? 안녕하세요. 또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의 또 오래간만이죠. 저는 강희입니다. 장욱장입니다. 박성경입니다. 은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꽃샘 나지오가 진행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 시간에는 이 더운 여름 어떻게 이 여름을 나고 계신지, 또 우리 이웃들의 사는 모습과 함께 더위를 이기는 그런 방법이 또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주제로 한 노래죠. 그룹 갓더 비트의 알터 에고. Baby, you can handle it. 공기 시작한 깊이 한순간에 삼켜가 too fast. 여전히 무심한 눈빛에 feel lik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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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ling that it. 괜찮은 듯이 숨쉬는 매일 시간은 틱톡 gonna be crazy. 눈앞에 다가온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봐. 한순간에 부러닥칠 랜딩 이대로 다 외면하지 않길 이제는 선택할 time. 한순간에 막을 수도 없이 우리 앞에 닫혀놓은 그
노래가 하도 빨라서 무슨 얘기인지 가사를 잘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영어 가사도 많고 제목이 무슨 알터에고요. 네, 우리말로 하면 또 하나의 나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변화를 위해 또 다른 자아를 깨워보자는 의미랍니다. 환경에 잘 맞는 노래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알터 예고? 아, 이 노래 제목인가요? 저도 그 노래 가사를 잘 알아듣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딱 이 부분은 귀에 들어왔어요. 우리 앞에 닥쳐오는 끝을 두고 볼 순 없잖아. 네. 네, 그 대목은 바로 우리가 사는 네. 지구의 위기를 손 놓고 볼 수만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랍니다. 가사 중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선택은 다 내 손끝에 메마른 무채색 대지에 한 그루의 희망을 심는 일 나에게 달렸어. 지구의 위기를 막기 위한 뭔가 행동을 하자는 얘기겠죠? 성경 씨는 어떻게 이런 노래를 알고 있어요? 저는 요즘 노래는 잘 귀에 안 들어오더만 역시 젊긴 젊네요. 그런가요? 네, 젊어요? 네, 젊네요. 네, 성경 씨가 참 젊어요. 그죠. 그러고 옥주 선생님이랑 저는 좀 늙었나요? 아니야, 아니에요. 하진 않았죠. 정말 근데 우리보다 저도- 젊다는 얘기죠. 네, 생소해요. 네. 제목도 생소하고. 네. 성경 씨가 이런 노래를 골라주니까 우리도 새로운 노래를 알게 되네요. 노래에서도 표현했듯이 정말 우리의 지구가 위기인 건 현실인 것 같으네요. 네. 네, 그런 게요.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요즘은 날씨를 보면 이거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거나 큰 걱정이에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요즘 날씨 정말 심각하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기후위기 우리가 많이 이런 단어들을 또 들어보고 느낄 거예요. 이거야말로 소리 없는 그런 전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전쟁이라고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예. 날씨 전쟁이라는 책도 있어요. 날씨 전쟁이요? 아, 그런 네. 책이 있어요? 네. 우리 은설님도 이거 혹시 이 책 내용 알아요? 혹시 읽어봤어요? 저는 읽어보지는 않고 네. 이 책은 들어본 것 같아요. 날씨 전쟁. 네. 요즘에 기후변화가 심각하니까 아무래도 아, 기후변화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날씨 전쟁.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고 또 우리도 한 번씩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날씨하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네.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지구를 이야기로 풀어낸 책인데요. 예, 예. 우리 이야기 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러시아, 캐나다, 필리핀 모두 9개 나라 작가들이 써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 괜찮을 것 그래요? 같네요. 네. 9개 나라가 써낸 그 책이 날씨 전쟁이라는 거죠. 네. 날씨에 관한 이야기들이 저는 아, 그럼 그 이야기가 주로 날씨 문제인가요? 네, 날씨하고 관련된 우리가 피부로 겪는 일들, 폭우, 가뭄, 또 빙하가 녹아서 생기는 해수면 상승,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고통받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서울 것 같아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네요. 궁금도 하고요. 책 내용이.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우리가 대처해야만 한다고 경고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죠. 이 경고가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책 한번 구해서 읽어봐야겠네요. 눈이 침침해져서 책 읽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네, 요즘은 돋보기도 잘 나왔더라고요. 네, 한번 읽어보시게요. 이야기 배경이 제주도, 아프리카, 시베리아, 태평양의 섬 이런 여러 나라 이야기인데요. 예, 예. 기후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겪는 재앙, 고통을 실감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성경 씨 덕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환경위기 경고하는 노래도 알게 됐고 날씨 전쟁이라는 책도 알게 됐네요. 예, 그럴까요? 날씨 전쟁. 이 책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잠시 노래 한 곡도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버즈의 노래입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와, 버즈 좋아해요. 아, 네, 좋아해요? 저는 좋아해요.
유한 멜로디 찾아 떠날래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For my life, by my life 찾아 우리 천국에 쉬지 않은 너를 함께 될 거야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For my life, by my life. 찾아 우리 천국에 쉬지 않은 너를 함께 될 거야.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심각하지요. 기후 변화. 당장 여름이 되니까 실감을 안 할 수가 없죠. 하루 중에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닥치고 하니까 정말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뉴스에 보면 갑자기 막 그 단어가 막 바켓으로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계속 쏟아지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동은 비가 안 오는데 이쪽은 또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맞아. 그런 그러더라고요. 경우가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보면은 우리가 정말 지구가 많이 오염되고 날씨 전쟁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들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들어요. 그런 거여서 한 말씀씩 하셔봐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네, 네. 얼마 전에 네. 고창이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네. 전주에서 폭우가 그렇게 쏟아져서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네, 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갈 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도로로 가는데 정말 안 보이게 이제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아, 과연 괜찮을까 했는데 정읍 지나서 고창 가까이 가면 비가 안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네. 해가 쨍쨍 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가 싶더라고요. 이게 어느 곳은 비가 진짜 쏟아지시지 폭우가 이렇게 오고 어느 곳은 또 그냥 햇빛이 쨍쨍. 그러니까 너무 덥더라고 또 거기는. 맞아요. 우리 선생님도 네. 저기 쉬는 날 서천 갔다 왔대요 어제. 네. 그런데 갈 때는 괜찮는데 가는 어느 순간부터는 비가 엄청 오는데 안개가 껴가지고 못 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오니까 언제 왔냐 그런다고 예,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신랑도 운전을 하는데 너무 막 그 폭우가 쏟아지니까 다 차들이 아예 가지를 못하고 네. 세워서 놓고 가만히 있더래요. 정말 위험하잖아요. 앞에 안 보일 정도는 네, 앞에 안 운전도 보이니까. 그렇죠. 운전도 위험한 것 같아요. 그 말씀 하시니까 작년 예. 겨울 생각나요. 갑자기 폭우 눈이 폭설이 와가지고 네. 네, 저희 맞아요. 선생님들이 네. 거의 저희가 일하는 데는 좀 약간 외지잖아요. 네. 이렇게 눈이 오면 약간 미끄러지는 그런 데다 보니까 스님들이 무서워서 차를 놓고 걸어서 퇴근한 경우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비가 많이 오면 무서워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하고 잠깐 그냥 세워놓고 예, 그러다 보면 금방 또 그게 지나가잖아요. 그러죠. 그럴 때는 지혜롭게 그렇게 운전 안 하고 잠깐 세워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말이에요. 아침엔 푹푹 자다가 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하니까는 외출할 때 양산을 챙길지 말지 또 옷은 어떻게 입을지 이것조차 맨날 고민거리예요. 그러죠. 네, 그니까요. 저도 그래요. 또 우리 성경 씨는 3교대란 직장이 출퇴근 시간이 계속 바뀌는데 정말 애써요. 출퇴근할 때는 어때요? 날씨 때문에 힘들진 않아요? 힘들죠. 근데 오전 출근할 때는 날씨가 네. 그래도 쌀쌀하다고 해야 되나? 좀 괜찮은데 네. 오후 퇴근하고 오후 출근할 때는 날씨가 말 그대로 폭염이잖아요. 네, 그 경보주의 그렇죠. 때라서
버스를 환승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택시 타고 출근합니다. 아, 맞아요. 잘했어요. 진짜 택시로 다녀야 너무 힘들 때는. 출근하기 전에 지쳐버리면 네. 제가 일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택시로 출근합니다. 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돈도 벌지 않을까요? 돈도 벌고 언니들하고도 재밌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려고 그죠? 법니다. 맛있는 것도 사줘요, 좀. 아, 사준 것 같은데요. 엊그저께. 예. 저는 이제 솔직히 시니어 일을 하지만 이제 걸어서 다녀요. 근데 잠깐이지만 아침에 가는 길에 더워요, 진짜. 막 예. 아우 너무 더워서 허유 하면서도 다니지만 도로변에 또 그 노점하는 또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위안을 받고 짧은 거리지만 저도 다니고 있어요. 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이 여름은 예. 자연 찜질방이다. 그, 생각하래요. 그것도 맞네요. 예. 우리가 겨울은 겨울대로 춥고 여름은 여름대로 이제 더워야 맞아요. 시간이 또 농사도 잘 되고 다른 네, 것들도 네. 다 자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이렇게 더워도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아요. 하면서 견디자. 그러니까 이제 예, 맞아. 노점에 이렇게 잠깐 갈 때 아침부터 제가 이제 9시에 가면 노점에 몇 분은 이제 앉아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야채 요즘 나오는 야채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고구마 줄거리를 까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고추를 맞아. 팔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 떼약볕에 그러고 계시는 거 보면 그래도 이제 장사가 되잖아요. 현찰이잖아요. 카드도 그죠. 안 되고 예상도 안 되고 그런 걸 봐서 그래 저분도 저렇게 일을 하고 이 정말 자연으로 찜질을 하는 거는데 저는 이제 잠깐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고 불만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돈 내고 찜질방도 가잖아요. 또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뭐요? 도로가 너무 뜨거울 때 거기다 계란 아, 계란에 딱 차 커면 본네트, 예, 예. 본네트에 예. 후라이, 계란을 깨가지고 놓잖아요. 그럼 계란 후라이가 된대요. 그 했어요. 실험하는 거 나왔어요. 해봤어요. 아니 직접 저는 해보고 싶다. 아니, 근데 네. 애들 키울 때 보면은 과학 실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본네트가 열이 많으니까 네. 거기에다가 계란을 깨서 놓으니까 진짜 후라이가 되는 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게요, 다들 새까맣게 탔어요. 30몇 도까지 올라가는 부더인데요. 장사해서 먹고 살겠다고 나온 분들인데, 어찌까지 등더미로 들어가시지라고 할 수도 없는데. 언니, 이거 참 큰 예. 문제네요. 옥자쌤 등떠밀어서 이렇게 더우니까 들어가라고 하면 안 돼요. 그쵸? 왜요? 안 돈 들어가- 벌잖아요. 안 들어가죠. 돈도 저부터요. 돈이지만 그러면요. 돈이 손에 들어오니까 더운 음. 것을 생각지 않아요. 그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저희 생각이 독거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아. 집에 가면 혼자 있으니까 아. 텔레비 봐도 심심하고 하니까 나와가 이제 더워도 나와서 맞아요. 지나간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대답해주고 네. 아는 재밌을 사람 것 만나서 같아요. 이 얘기하다 보면 그런 재미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더워도. 그런 것 같아. 아, 맞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쵸. 그분들 보면 조금 음. 안쓰럽기도 해요. 근데도 또 재밌게 막 서로 어젯밤 있었던 얘기 이렇게 있어요. 몇 분이 그런 멤버들이 있는 거 보고 저도 가다가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래요. 많은 생각들이 드네요. 근데 성경 씨 우리 사람 체온이 36도 오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의 체온만큼도 안 되는 그런 기온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요? 그거는요, 우리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35도에서 40도까지 버틸 수가 있대요. 아, 근데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우리 체온이 덩달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혈액순환도 안 된대요. 그리고 위험해지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습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땀 배출도 안 된대요. 그러면은 이제 체온이 떨어질 수가 없대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난대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 몸 속에는 대부분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 속에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효소들이 있대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작용을 못해서 몸의 생리작용, 그런 몸의 작용들이 멈춰버린대요. 그래서 단백질의 변형이 오고 근육세포도 파괴되고 더 나아가서는 신장 없는 신장 질환도 생기고 그런대요. 그래서 중추신경 체온 조절에 장애가 생겨서 엄청 위험한 열사병이 생긴대요.
아, 그렇구나. 우리 몸속의 대부분은 단백질이래요. 네. 단백질. 좀 생소하지만 우리 모든 것이 이게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다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프고 이렇게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열사병은 치사율이 최대 80% 하던데요. 그런데 그 열사병이란 게 또 일사병이랑은 또 다르죠? 이게? 네, 다르대요. 예, 예. 일사병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진 거고요. 예, 예. 열사병은 갑자기 너무 더울 때 몸이 적응을 못한 상태에서 체온 조절이 실패가 되니까 몸의 심부 온도가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는데요. 그렇구나. 저는 열사병이나 일사병이나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서로 다른 거네요. 그러면 이 중에 뭐가 더 위험한가요? 그러니까 우리 은설님은 열사병, 일사병 혹시 아파보신 적 있을까요? 아, 있어요? 아파본 적은 없는데 더위는 네. 먹어본 적은 있어요. 아, 더위는 다 먹어보죠, 그거. 아니, 더위가 먹었다. 먹으면 어. 이게 이제 그게 더위 좀 먹었다. 심하다 보면 아마 일사병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런다고 왜 하더라고요. 그러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숨도 못 쉬고 막 장꼬인까지 다 같이 왔었거든요. 이제 이게 너무 덥다 보면 몸의 기능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으니까 아마 열사병, 일사병 좀 남다르네요.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위 먹었다, 뭐 냉방병, 일사병, 열사병 또 단어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고다 보면 열사병이 더 훨씬 위험하겠네요, 성경 씨. 네, 그렇죠. 그래요. 열사병이 훨씬 더 위험한데요. 네. 일사병은 체온을 내려주게 하면은 금방 회복이 된대요. 근데 금방 회복이 되고 조금 치료를 지연되거나 하면은 치명적인 상황으로도 가는 것이 드물게 있대요. 근데 아. 일사병은 적절한 조치가 안 되버리면 사망률이 높아버린대요. 아. 그래서 위험한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이렇게 무덤 갈수록 온도 관련데 이번 여름은 아니지만 지난 5월 말인가 훈련소에서 우리가 뉴스를 봤어요. 죽은 네. 군인이 있었잖아요. 네.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가 그랬다던데 그 군인도 열사병이었던가요, 그게? 네. 더운 날씨에 완전 예, 예. 분장하고 연병장에서 기압받다가 숨진 그 군인 네, 말씀이시잖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예, 그 군인은 지나친 체온 상승, 무리한 운동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됐고요. 병원에서 진단 내리기를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음이 좀 어렵네요. 횡문근 융해증. 융해증. 그건 어떤 질병이에요? 정말 색다른 처음 들어본 단어 같아요. 네, 저도 여기 이번에 알았는데요. 예, 예. 몸속 체온이 40도를 초과하면은 예.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열사병 증상이 나타난대요. 근데 이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예. 이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나타난대요. 근데 이 뇌와 근육이 녹아가지고 혈액이 탁해지고 콩팥이나 신장들이 다 망가져서 멈추게 한대요. 그래서 무서운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심장을 멈추게 하는구나. 네, 무서운 병이네요. 뇌와 근육이 녹아요? 네. 무섭네. 그러면 그 군인이 이렇게 해서 그 훈련 받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하다가 좀 멈춰줘야 되는데 계속 그 애만 돌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말 그대로 저희가 힘들 때는 숨도 안 쉬어지잖아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뇌에 이제 산소도 안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봐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이미 열사병 증상이 나타났는데 안 멈추고 계속 기압을 주니까 벌어진 일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아무리 군대 훈련이고 기압을 주더라도 더운 날씨에 충분하게 물을 마시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그거를 패스를 하고 몇 시간 동안 뺑뺑이를 돌리니까 이런 사달이 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정말 제가 속상한 게 부모 마음은 어쩔까요? 근데 그러죠. 이것도 누군가는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황문근 융해증 좀 처음 들어보는 단어지만 더울 때 물도 잘 안 마시고 헉헉대면서 빡세게 운동을 하면 생길 수 있는 거네요. 네. 열사병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버티면요. 아, 정말 우리가 네. 다시 한번 또 이런 단어에다가 이걸 또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지시한 사람은 그 애의 상태를 모르니까 이제 계속 놔둬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더운 그러니까요. 날씨에
더운 날씨에 충분한 수분 보충도 없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저기도 있고 평소에 애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과하 운동을 한대요. 아. 그러다 보니까 고강도 운동을 하고 안 하던 운동들을 하다 보니까 근육들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생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름철엔 특히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열사병에 걸린 사람한테는 어떻게 취해야 하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러죠. 알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일사병과 마찬가지로 일단 체온을 내리는 게 급선무고요. 예, 예. 문제는 체온 조절 중추가 제 기능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체온을 내려줘야 되고 열사병은 해열제도 효과가 없대요. 약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신체를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체온을 낮춰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럼 찬바람 쐬어주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러죠. 옷을 풀어가지고 몸을 네. 찬물에 담궈주고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이런 데다 찬물건, 찬수건 같은 거 대주고 시원한 바람을 쐬주고 일단 어쨌든 간에 체열을 내려줘야 되는 방법들은 다 동원을 해야죠. 네. 그러면 찬물도 마시게 해도 되나요? 아니요.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마시게 하거나 먹이는 건 금물이고 입술이나 입가에다가 물을 적셔주는 정도. 그러니까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입에다 톡톡 두들겨주는 정도로 해서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사병은 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질식사나 쏘크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에 이제 119에도 전화를 하고 환자가 충분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여름에는 이제 저도 얼음물 차가운 물을 싫어하지만 얼음 넣고 이제 커피라든가 차가운 물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지근한 물이 최고로 좋대요. 네. 찬물 먹으면 모든 신체 기능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얼음 넣어서 커피 드시더만. 네, 얼주가, 네, 여름에는 얼주가예요. 근데 저는 오래전에 10년 전 지난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물을 가지고 3번을 먹고 제가 일주일 동안 배탈이 난 적이 있어서 네. 그대로 내가 얼음을 싫어한 것 같아요. 맞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 이렇게 체질에는. 저도 얼음을 좀 많이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저도 몸에 이제 컨디션이 조절이 안 돼서 그런지 너무 차가운 물을 많이 먹으면은 배앓이를 좀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느 정도 참을 먹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또 따로 또 먹고 하거든요. 근데 또 어쩔 때는 저렇게 얼음을 먹어도 괜찮은 거 보면 부러웠기도 해요. 얼마나 시원할까. 근데 그 안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죠. 예, 근데 미지근한 물이 최고로 좋다고 네. 하대요. 우리 은설님도 얼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 저는 더울 때는 먹는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그것도 나이와 나요.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거의 다 아이스 커피, 아이스가 맞아요. 아이스인데, 저는 이제 가끔 가다 한 번씩 따뜻한 것도 먹으면서 아이스도 먹으면서 하긴 해요. 너무 더운 날은 정신이 벌쩍 들게 차가운 거 먹기도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차가운 걸 먹었을 때 네. 배가 아픈 건 왜 그래요? 차가운 거 먹을 때. 그게 기능이 유가 약한 거예요? 아니면은 안 받는 거예요? 장이 이제 팥빙수 같은 거 먹을 때는 좀 맛있어서 먹고 싶은데 먹고 나면 뱃속이 약간 기분 나쁘게 안 좋을 때는. 장에서 이제 그게 이렇게 뭐랄까 따뜻한 걸 받아줘야 하는데 차가운 것이 갑자기 들어와버리면 좀 놀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본인의 장 기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으로는 내가 나를 조심을 해야 돼. 그쵸. 그러면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장 많이 그러면요. 아니까. 열사병에 걸린 사람한테는 또 물을 마시게 해서도 안 되고 입술에 적셔주기만 해라 그렇게 네. 나왔잖아요. 옷을 풀어 헤쳐주고 또 몸을 찬물에 담그게 해서도 도와주라. 이건 우리가 꼭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가요, 이게? 그러죠. 왜냐하면은 이 물을 사람들이 주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열사병에는. 열이 지금 예. 완전히 40도를 아. 넘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예. 뜨거운 거 해주다가 하면 안 되고 물을 이제 몸을 온도를 내려줘야 되니까 찬물에다가 담그기도 하고 애들 감기가 심해가지고 열이 오를 때 보면은 예. 찬물로도 닦아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자꾸 해주면서 열을 내려줘야지 이 제기능들이 조금씩 돌아올 수가 있고 우리가 응급조치를 잘해줘야 병원에 가서도
이 사람이 살 수가 있대요. 아,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사우나에서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어르신이 네. 이제 조심해요. 나이를 드셨는데 땀을 뺀다고 뜨거운 옷에 계속 있었나 봐요. 갑자기 마비가 오니까 그 사우나에 있던 어머니들이 막 그분을 찬물에다가 이렇게 오고 막 찬물로 해서 살린 적이 있거든요. 그 온도-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그 뜨거운 물에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몸의 온도가 지금 어, 사우나는 어. 사우나 자체도 뜨거운데다 예, 물이 예, 뜨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몸의 온도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19를 불러다가 네. 안 불렀는데 찬물로 이렇게 물을 찌끄려주고 네. 닦아주니까 어르신이 정신이 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본인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게요. 그러면 이렇게 더울 땐 우리가 열사병을 예방하는 방법도 알고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더울 때 한참 더울 때는 나가지 말고 집에 있자. 아, 그러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밖에 안 다닐 수도 없고 요새 같으면 집에 있다는 것도 안 더운 것도 아니잖아요. 덥잖아요. 집에 있어도. 그러게요. 또 집도 에어컨 안 켜면 더워요. 아침부터 푹푹 쪄자는데 게다가 아무리 더워도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더울 때는 주의보, 네. 폭염 경보를 내린 이유가 다 있잖아요. 네네. 야외 활동 자제해 주시고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단 환경에 대한 경보 그런 거겠죠. 네. 그리고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이나 과도한 운동 피하는 게 좋고 열사병 예방이 기본이에요. 그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를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신랑이 네. 포도당 해가지고 먹는 거 있어요. 아. 갖고 혹시나 모르니까 갖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갖고 다닙니다. 와, 예방이네요. 네. 네. 결국은 충분히 쉬어가면서 하고 물도 자주 마셔야겠네요. 네. 물이라고 해서 또 너무 찬물보다는 좀 미지근한 정도가 제일 좋고요. 열사병 예방 대책의 최고가 물인데 물도 조금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낫겠죠. 네, 그러죠. 네. 땀이 나와서 증발하는 것으로 열도 뺐고 땀이 빠져나온 만큼 손실된 거를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고 몸의 바란스를 맞춰줘야 되니까 물을 섭취를 많이 해주는 게 좋고 전해질 물질을 먹어줘야 한다. 그런 것도 한 번씩 먹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물 자체가 체온을 올리는 것을 내려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습도가 높을 때 땀의 증발이 줄어든다는 거죠. 아, 그래서 기온이 고온이라고 해도 습도가 안 높고 건조하다면 건조하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면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대요. 그래서 충분히 수분 보충해주고 충분하게 쉬어주고 하면은 체온 조절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1시간에 최소 2잔 정도의 물을 마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래요. 아. 이것도 곤욕이겠네요. 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시간에 2잔. 또 뭐 물병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실내에 가만히 있어도 더워서 푹푹 찔 때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네, 별 수 없이 에어컨을 켜야겠죠. 그러죠.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예, 선풍기 바람을 쐰다든가 예,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일단 어쨌든 간에 체온을 내려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아, 그런데 요즘 같으면 전기세 무서워서 또 에어컨 켜는 것도 무서울 것 같아요. 심지어 에어컨 없는 집도 있을 거예요. 저희 집 없다가 이번에 있습니다. 아들이 줘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절전으로 놓고, 네, 도수를 27도, 26도로 맞춰놓고 하루 종일 키도요, 절대로 전기세 폭탄 안 맞는데요. 아, 저희 그래요? 집에 이번에 가스nom에서 물어봤어요. 기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집은 그렇게 약하게 해놓고 하루 종일 틀어놓는데요. 27도 해놓고 26도, 27도로 놓고 하루 종일 키워놔도 전기세 폭탄 안 맞으니까 앞으로는 끄지 말고 끄면은 끄고 키는 네, 그게 안 좋대요. 그것이 많이 전기세가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26, 27, 25도로 놓고 뭐는 절전으로 놓으면은 27도로 가다가
그것이 뭐 떨어지면 또 그 온도가 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봤어요. 그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폭탄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동 조절되는가 봐요. 자동 지금 네. 나오는 것은 더 잘 된다고 그렇게 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하루 종일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고. 그럼 그러죠. 그러면 이제부터 무더위 쉼터 같은 데라도 다녀서 더위를 쉽게 하겠죠. 우리 동네 온평 같은 데도 오셔도 되고 또 복지관이든가 경로당이든가 이런 데서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네. 더워서 죽겠는데 아무 대책 없이 집에만 우두거니 앉아 있으면은 땀만 뻘뻘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원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 같아요. 야외 활동도 무섭고 요즘은 집안에서도 또는 일터에서 활동하는 것도 팍팍한 그런 날씨입니다. 열사병도 조심해야 되겠고 또 냉방병도 조심하시고 그래야겠어요. 네.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더운데 땀 흘리고 나서 에어컨 바람 쐬면은 감기가 바로 찾아온다는 거 아시죠? 네, 알아요. 지금 저희 어르신들도 보니까 어르신들 생활실에는 에어컨을 네. 안 켜요. 근데 아. 공동에서 쓰는데 막 에어컨 켜는데도 어르신들이 코 먹은 소리 하면서 콧물 흘리고 감기로 인해서 입원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내 몸 관리하면서 감기도 안 걸려야 돼요. 네, 당연히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폭염에 놀라고 또 폭우에 놀라듯이 우리는 날씨가 더워도 설령 날씨가 추워도 어느 선만 넘어가면 또 숨쉬기가 힘들지요. 우리 모든 사람은 날씨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기후 변화의 영향에서도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사람들의 생활도 안전하고 지구의 기후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 방송이나마 더위를 식혀볼 수 없을까 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제주도의 푸른밤, 우리 평화동 출신 가수 태연이 부릅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닥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만 일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그 내가 살고 있는 곳. 네, 지금 우리 지구를 위협하는 그런 온난화, 기후변화는 우리 생활은 물론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절박한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인류가 저지른 문제이지요. 자원과 에너지를 또 무분별하게 소비한 우리 인류의 탓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일회용품을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고 실내 온도를 유지하자고 에어컨을 켭니다. 무더위를 피하지 않으면 몸이 못 견디니까 에어컨을 켜고 우리가 에어컨을 켜면 켤수록 지구는 더 더워지는 그런 악순환의 현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구도 지키고 우리 생활도 지키는 그런 실천 방향은 없을까요? 꽃샘 나조가 진행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이 시간 일부에서는 더운 여름 어떻게 나고 계신지 우리 이웃들이 사는 모습과 함께 더위를 이기는 방법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 음악 있는 마을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 동네 이웃을 거리에서 만나 반가운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이런 평범한 인사였는데요. 먼저 인사한 이분 원래 무뚝뚝해서 마치 인사성도 없는 것 같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먼저 인사를 해오니 무척 반가웠답니다. 뒤돌아보지 말자. 차곡차 언덕길에 핀 꽃다지. 나 오늘 밤 캄캄한 창사랑에 몸 뒤척일 힘조차 없어.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 행인입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눈다는 것 참 따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무뚝뚝하던 이분이 바뀐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 오랫동안 음식점을 해온 분인데요. 몇 년 사이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장사가 많이 어려워졌고 근처에 경쟁업소마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요? 큰일이네. 이러다 망하겠어. 이웃들에게 좀 살갑게 해야겠어.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비록 먹고 살기 위한 태도 변화라 할지라도 저로선 이분의 인사가 그저 반가워서 마음에 담아둡니다. 류금신이 부릅니다. 꽃다지. 눈 감아도 보이는 수원로 차곡찬 언덕길에 핀 꽃다지. 나 오늘 밤 지난 날 그 모습이 가슴에 사무쳐 사랑이 무언지 알 것만 같아. 쾌한 눈 올려다본 흐린 천정에
들으신 노래 꽃다지는 징역을 살면서 노역장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꽃다지를 이야기한 곡입니다. 1990년에 나온 민중가요 작곡가 김호철의 노래인데요. 꽃다지는 봄이면 길가에 흔히 자라나는 노랗게 피는 꽃이지요. 나물로도 해먹을 수 있는데 냉이하고도 잘 어울려서 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냉이는 잘 캐가지만 꽃다지는 별로 캐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지 꽃다지의 꽃말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무관심. 이 꽃말처럼 작곡자는 애써 무관심하려 해도 그립기만 한 주인공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무관심의 역설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슴 한쪽에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이 그립고 안타까운 그 무엇을 아는 채 우리는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가지요. 저는 아주 자주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본답니다. 그 이유는 제 앞에 펼쳐진 길이 아직도 멀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떠신가요? 얼마 전 작곡하신 김민기 선생님의 노래 중에 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길 누가 말하나 이 길뿐이라고, 가다 못 갈 길, 뒤돌아 바라볼 길, 다시 걸어갈 할없이 머나먼 길. 김민기의 길, 고인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여러 갈래 길 누가 말하나 이 길뿐이라고 여러 갈래 길 누가 말하나 저 길뿐이라고 여러 갈래 길 가다 못 갈 길 뒤돌아볼 길 여러 갈래 길 다시 걸어갈 한없이 머나먼 길 여러 갈래 길 다시 만날 길 죽기 전에라도 여러 갈래 길 다시 만날 길 죽은 후에라도 고 김민기 선생님의 노래 들었습니다. 고인의 노래는 명곡들이 하도 많아서 제게 만약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루 내내 함께 듣고 싶기도 합니다. 김민기 선생님의 노래는 아니지만 고인의 손길이 담긴 음반에서 노래 한 곡을 찾아와 봤습니다.
바로 1984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 1집에 실렸던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입니다. 작사 작곡자는 당시 서울대학교 노래패 메아리에서 활동하던 김기수 씨인데요. 김기수 씨가 이 노래를 지은 건 고3 때라고 합니다. 일요일 오후 집마루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는데 일요일이 다 가는 게 매우 아쉬웠다고 합니다. 해점은 일요일 저녁 휴일이 다 가는 것은 참 안타깝지요. 모든 일하는 사람들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휴일이 다 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저분은 휴일의 서정을 그린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들으면서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2부 음악이 있는 마을 마칩니다. 저는 행인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소리 변함없이 들리는 소리 이제는 다 가버린 소리 들리던 소리도 들리지 않네 그 어디서 울리고 있을까
우리가 사는 지역과 일상, 동네 이웃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꽃샘 라디오가 진행하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1부에서는 더운 여름 어떻게 나고 계신지, 우리 이웃들의 사는 모습과 함께 더위를 이기는 방법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평화동 마을신문의 편집장님이신 행인님이 진행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 마을이 또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